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수요일이고요. 태풍 진로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날씨 궁금합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서울의 하늘은 파랗기만 한데요. 현재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해상에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입니다. 이번 태풍의 특징은 강한 비바람은 물론이고요.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린 편이라 그만큼 영향을 주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태풍은 내일 오전 통영에 상륙해서 밤에는 서울 부근을 지나며 한반도를 관통해 북한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전국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요. 차츰 전국에 태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 영동과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그 밖에 남부와 충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금요일까지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입니다. 강원 영동에 최대 600mm 이상, 영남에도 400mm 이상, 호남과 제주 산간에도 30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비상인데요. 영남 해안에는 초속 4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폭염특보는 다소 완화됐는데요. 서울과 대전은 33도, 대구는 31도가 예상됩니다. 태풍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도 예보됐는데요.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올해 지구가 펄펄 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가 무더위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무더위에 자동차 문이 잠겨서 아이가 차 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니, 찜통 더위에 그냥 밖에 서 있기만 해도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차 안에 아이가 갇히다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 입장으로서는 좀 가슴이 철렁할 만한 이런 그럼요. 소식인데요. 네. 지난 6월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차를 주차한 뒤에 짐을 챙기려고 차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트렁크에 많이 짐을 넣으니까요. 근데 차 안에는 소지품이라든가 휴대폰, 그리고 차 키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그런데다가 차 문이 그냥 잠겨버리니까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차 안에는 2살 배기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당시 체감 온도가 31도에 달하는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요. 당황한 운전자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안 되니까 결국 차 문을 깨고 아이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거 진짜 한여름에는 자동차 실내 온도가 80도 이상 올라갈 때도 있다고 그럽니다. 아이하고 차 타고 어디 가실 때 진짜 조심해야 되고,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어지고 이랬다면서요? 네, 소송까지 해서 일부 승소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2019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생후 14개월 된 아기를 또 이번엔 태웠었는데요. 아기를 카시트에 태우고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모차를 꺼내려고 차 밖으로 나왔다가 차 문이 갑자기 이제 잠겨버린 건데요. 결국 119 구급대가 출동해서 차 문을 강제로 열어서 아이를 구조할 수 있었는데 이때까지 30분 동안 아기는 차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운전자 부부가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운전자에게 위자료 200만 원, 그리고 운전자 남편과 아들에게 각각 위자료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키, 특히 스마트키가 차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 문이 잠기는 경우에 차 제조회사가 제조했을 때 잘못했을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유, 한여름에 정말 떼약볕 아래 차 세워두신 경험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 아이가 있다. 이거는 정말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한국 여성 근로자의 급여가 남성의 60%에 불과하다는 소식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평균 한 2천만 원 가까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남녀 차별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녀 임금 격차가 있다는 것까지는 뭐 알고는 있었는데요. 뭐 60% 정도 불과하다고 하니 놀랍기도 하고 또 씁쓸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요,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약 4,884만 원이었고요. 여성은 2,942만 원이었습니다. 숫자만 들어도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여성 근로자의 연봉이 남성의 60%, 그러니까 1,942만 원이나 적은 셈입니다. 이걸 월급으로 환산해서 따지게 되면요, 남성이 407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245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남녀 임금 격차 이거 수치로 나타났는데 다른 나라하고는 어때요? 이건 좀 비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된 게 1996년도입니다. 이때부터 27년째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OECD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는 12%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공식 통계만을 가지고 얘기해도 31%거든요. 3배가 조금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임금 격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금액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임금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격차가 훨씬 더 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사회적으로 뭔가가 많이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남녀 부문에 있어서 근데 27년째 계속 이렇다.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군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호텔 야외 수영장 유료화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네, 호텔 야외 수영장 유료화. 사실 호텔에 있는 수영장은 일반적으로는 숙박을 하게 되면 무료로 이용할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이걸 뭐 따로 요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름철에 호텔로 휴가 떠나는 호캉스 유행하잖아요. 있죠. 그렇죠. 그분들한테 핵심이 뭡니까? 수영장. 수영장 그렇죠. 이용하고 네.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 SNS에 찍어 네, 올리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해부터 국내 호텔들이 야외 수영장을 유료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당초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호텔과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는 바람에 호텔업계가 수영장 이용자 수를 제한하는 대신에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고가의 숙박 패키지를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품이 쏟아지니까 또 호캉스가 유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호텔 수영장이 유료화로 전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호텔 측이야 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걸 유료화하면 돈 더 벌고 좋긴 하겠는데 네. 이게 쓰는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아닌데요. 호텔 왜 갑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해외 유명 호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즐거운 재미 중에 하나가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뭐 여유롭게 시간을 즐기는 거 이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호텔 수영장이 공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호텔은 수영장을 유료로 받는다 이러고 나니까 이용자들 사이에서 한국 호텔만의 갑질 아니냐 이런 얘기와 함께 이 다들 해외로 나가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소비자가 발길 끊으면 다시 원상회복하겠죠. 그죠? 딴 데로 다 정답이네요. 가버리는데 뭐 네. 이렇게 견디겠습니까? 호텔 측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오늘도 어김없이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네. 너무 재밌게 영상을 봐서 기다렸습니다. 황금막내 강래훈 셰프잖아요. 황금 막내가 좀 우리 집에도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의가 쇄도했다고요. 네, 그 정도로 요즘 황금막내가 네. 인기입니다. 대단한데요. 오늘 강래훈 셰프가 찾아간 곳은 어디죠? 해돋이로 유명한 곳 간절곶이라고 아시죠? 알죠. 네, 울산의 간절곶으로 갔습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오늘은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울산의 간절곶을 찾았는데요. 멋있다.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날씨는 흐려도 확 트인 동해바다 시원하네요. 역시 동해바다만의 그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안을 따라 걷는 막내의 눈앞에 나타난 이것.
이게 뭐죠?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막내라 그러더니 신던 거 주네. 우리도 보통 막내들 처음 오면 입던 거 신던 거 줘요. 언제 도망갈지 몰라가지고. 이게 앞뒤가 있어요. 사람들이 없는 줄 아는데 이거 완전 은갈치인데 이거. 청갈치인가? 여기가 관절곶 있잖아요. 오늘은 헬스센터에서 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히 왔나? 가보실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황금막내의 출근 길은 해맞이의 명소이자 천혜의 해안 절경을 자랑하는 간절곶에 위치한 관광회센터입니다. 싱싱한 횟감한 기본에 좋은 경치까지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명소 중의 명소인 이곳에서 황금막내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짜자자잔! 아, 빨리빨리. 아, 예, 알겠습니다. 찌개 금방 갖고 오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무서웠어요, 그 할머니가. 엄청 혼났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와, 여기 뭐가 많네. 요즘은 뭐가 맛있어요? 지금 뭐 이제 해보시려고 자리돔이. 네. 여기 앞에서 다 잡히는 거예요? 네. 야, 제주도에서 잡히던 게 이제 남해 동해 쪽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수온 때문에. 네. 이제 자리돔 보니까 반갑네. 자리돔, 쥐치, 쥐치. 다양하게 배를 이어서 주문하시고 네. 2층에 올라가시고 수영집이 있어요. 아, 거기서 이제 해 드시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저는 자리돔하고 쥐치하고도. 일을 하셔야 하시지. 제일 먼저 할 일은 청소. 청소. 일하시고 또 일을 드셔야 사장님 지금 여기서 몇 년 하신 거예요? 뭐 내가 장사한 지 25년 25, 6년. 저는 올해로 요리사 한 지 30년. 저보다 젊으시지. 만 30년이 딱 올해가 만 30년. 그래요. 네. 근데 청소해요? 여기에 이렇게 예. 여기 뭐 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뭐 고기들이 대표거든요. 아, 고기들 똥 싸고 막 그러니까. 네, 그럼요. 매일 바닷물이 올라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꼭 시간에 맞춰 청소를 해야만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네. 여기 지금 수도 물로 보면 큰 모라기 때문에 네. 전기세가 올라갈 때 부들부들 해야 돼. 아, 빨리빨리. 전기세가 지금 억수로 올라간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고 빨리 이런 거 하니 좀 있어. 빨아놓지 좀. 거침없이 페이퍼를 확장시켜 쾌적한 수조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황금막내. 어머니 다 빨았어요. 오늘 컨셉은 빨래오. 이봐 막내 빨래옷이 버뜩 좀 해주이소. 아, 근데 이 바닷물이 바로 여기서 앞에서 들어오니까 진짜 깨끗하고 좋겠네요. 예. 이거 맨날 해수 갈아주는 게 일이거든, 서울은. 물차 와서 해수 갈고 필터 꺼내서 청소하고 막 여기 이러니까. 왜 갈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물이 동해 깨끗하니까. 바다 물이 깨끗하니까 또 해도 맛있고. 그렇죠. 이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 수조는. 물이 좋으니까 일단은 생선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다 빨았어요. 다 빨았어, 다 빨았어. 전기세도 많이 나오니까 그만 빨아야지. 가자.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고 10인분이 들어왔다고요? 단체 손님을 비롯해 회센터를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점점 늘어나고 이럴 때 바빠지는 건 누구? 한 마리 떠요? 바야흐로 경력 30년 차 황금막내에게 탑재된 스케일들을 제대로 발휘할 때가 도달했으니 어떻게 할까요? 네, 떠요? 떡줄 안 넣고. 네. 그럼 저 온천에 이 장갑 끼고. 장갑 이거 끼고? 네. 아, 여기서 껍데기를 기계로? 그냥 여기서 옆으로 다 해요, 여기서는? 한꺼번에? 고래. 이렇게 옆으로? 카리! 어휴, 이 고래가 응, 고래가지고. 이쪽으로 볼. 이래서 있나 이렇게 해갖고 네. 요람 바로 끄잖아. 요람 바로 끄잖아. 아니야. 이게 껍데기를 미리 벗겨서 하시니까 그러니 껍데기가 없으니까 더 힘들어. 그래. 요거도 아, 이제
햇살 필요가 없네. 장사 잘 되네. 위에 짜야 돼. 이게 짜요? 여름에는 위에 짜야 맛이. 어우, 조다리. 도다리 다리도 하고 이런 섞어가지고 모듬으로. 여기 이제 끝이에요? 예쁘게 뭐 안 해? 뭐 이렇게. 예쁘게는 안 하고 이렇게 해. 아, 이렇게 펼쳐서. 아, 차라리 회로 메꾸는구나. 이렇게 쓸데없이 레몬 넣지 말고 회로. 이만큼 이렇게. 어우. 이렇게 얼마에 몇 인분이에요? 여기가 4인분제. 이게 4인분? 와,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얘는 6만 원. 6만 원 4인분에? 응. 이렇게 싸다고요? 와, 진짜? 이게 6만 원이래. 4인분. 우와. 이게 인당 15,000원. 이게 4인에 하나씩이구나. 회 먹다 배부르겠네. 대패 삼겹 먹어도 15,000원이거든요. 대패 삼겹보다 싸. 너무 싼 가격에 어이없음은 잠시 뒤로 하고 주방으로 향한 황금 막내. 뭐 할까요? 구이? 무슨 구이? 버럭구이? 그냥 요거 요대로 엎어가 구워야 돼. 네. 껍질 쪽이 바삭바삭하게 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엎으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아니. 껍질로 구워야지. 사소한 의견 차이가 발생한 오늘 처음 본 사장님과 막내. 그때 저희랑 얘기할 때 껍질부터 구워야 된다. 원래 그렇죠. 미친 척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결국 마이웨이로 노선을 잡은 막내. 생선구이의 진심인 고집 아닌 고집이라나 뭐라나. 이게 화로라 휘어. 사장님의 레이더에 딱 포착된 엎드리지 않고 누워있는 우럭. 굽는 게 아니라고 굽는데. 아, 죄송합니다. 뒤집을까요? 뒤집어요? 봐야지. 오므라도 이런 중국도 굽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원래 등부터 구워야 수분이 더 이렇게 오래 머무를 수 있으니까. 바람이 안 통해. 사장님, 생선 뒤집을까요? 사장님! 사장님 뒤집어요? 네. 제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니까. 이 집엔 딱 이 사장님 음식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바꿨다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 맛있지? 이렇게 되면. 그럴까봐. 왜 더 맛있어졌지? 이러면 안 되잖아. 화로 같은 거 구울 때는 사후 강직 상태거든요. 죽은 상태면 엄청 막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조직이 다 뒤틀려요. 그럴 때는 생선구이용은 한 3시간 정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숙성을 통해서 선어 상태로 굽는 게 좋고, 불을 약하게 해서 뚜껑을 열어놓으면은 껍질 쪽은 진짜 튀긴 듯이 바삭거리고 구우면 예쁘게 모양도 잡히고 살도 육즙이 안 빠지고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구이 어디다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생선 한번 드셔보시고 어떤 맛인지 한번. 맛있게 드십시오.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매운탕도 끓여보고 했는데 매운탕 맛은 어떠세요? 깔끔해야 돼. 거품도 잘 걷어가지고 맑게 끓여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바탕 손님이 다녀간 뒤 곧바로 호출당한 황금 막내. 사장님, 그럼 이제 우리 뭘 하면 되죠? 칼이 좀 잘 들어야. 네, 칼 갈아요? 네, 칼갈이를. 장갑 괜히 꼈네. 맨손으로 해야지 칼갈이. 능숙하고 여유롭게 칼을 갈기 시작하는 황금 막내. 아까 막내들이 갈아 넣는 거 아니에요? 아유, 막내들이 칼 만지면 안 되죠. 사고 나지. 칼은 아무나 만지는 거 아니에요. 에이. 진짜 막내는 칼을 안 쥐어줘요. 막내가 칼을 어떻게 알아요, 걔는? 네. 칼은 아무나 진짜 손을 못 대게 해요. 아무한테나 칼 맡기자. 맞아요. 아무한테 진짜 칼 안 돼. 오케이. 손톱도 이렇게. 한번. 오. 괜찮아요?
황금 막내. 이제 이 동네 칼 다 갈아주고 가야지. 칼 갈아드려요? 칼 갈아요. 칼 갈아요. 이쪽 날을 써요? 이쪽 날을 써요? 어느 날을 할까? 아무나 날 그냥 잘 들면 돼요? 막내가 칼을 가는 모습에 기묘하게 빠져들던 사장님의 한마디. 해장날 칼 가는 스타일이 틀리네. 날 가면. 딱 그거 치잖아. 칼갈이 맛집 등장 소식에 배센터 내 모든 칼들이 한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 네. 아이씨. 칼 갈아요. 아이고, 칼을. 아깐 빨고 지금 갈고. 여기 와서 빨고 갈고 아주 그냥. 어?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원하다. 그 후로 한참을 칼가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고 하네요. 일당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도다리찜을 한번 해볼까 해서. 통통한 애로 한 2마리만 하면 되겠어요. 2마리만 하면 되겠는데요, 2마리. 네. 네네네. 일당으로 받은 싱싱한 도다리에 소금으로 간을 한 뒤 소스는 물과 마법 가루 그리고 소금과 마늘을 넣고 끓여주고 준비한 찜통에 도다리를 넣고 대파와 고추를 잘게 썬 후 끓이던 육수에 간장을 넣고 대파와 방아잎, 고추를 넣은 뒤 중불에 살짝 졸여준다. 식용유를 냄비에 넣은 뒤 열정 가득 뜨겁게 데워주고 하얀 속살을 드러낸 도다리를 접시에 살포시 올려놓은 뒤 채썬 대파와 고추로 코디를 마치고 그 위에 달군 식용유를 부어 겉면을 튀기듯 익혀준 후 끓여놓은 소스를 자작하고 촉촉하게 뿌려주고 경상도의 소울 향신료라 불리는 방아잎을 얇게 썰어 올려주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고 심심하면서도 향긋한 간절곶 도다리찜 완성! 어머니 이거 좀 드세요. 같이 시식 좀 해주세요. 시식 좀. 여기 앞으로 오시면 여기서 드릴게요. 시식 좀. 예. 이쪽으로 오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예. 드시고 평가를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파하고 고추 좀 넣어서 맛있겠다. 이렇게 딱 떠서 소스 살짝 해가지고. 짜요? 가요 맛있다. 이 정도 돼야죠. 맛이 좀 어떠세요? 턱이 날라도 짜지도 않고. 밥 있었으면 턱이겠다. 밥하고 이거 애들도 잘 먹겠죠? 안 매워서. 진짜 밥하고 먹었으면 진짜 맛있다. 밥하고 이런 요리를 선물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노. 저 일일 요리사. 오늘 이거 막둥이지 우리였어. 아, 그렇지. 막둥이지. 다른 데서는 몇십 년을 했던 말도 오늘 이었어요. 그죠. 막둥이지. 오늘 고생 안 했어요. 오늘 호수 빨고 막. 맛있는 걸 대접해줘갖고 너무 좋네요.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그저 보통의 하루일 수도 있었지만 낯선 막내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준 상인들의 포근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황금 막내의 활약은 이어집니다. 쭉! 네, 이번에는 반가운 스타들의 근황 그리고 인생 얘기 나눠보는 스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스타 초대석에서 함께할 손님은요. 이미 트로트 오디션을 통해 실력과 끼를 인정받은 화제 6분이 모여서 결성된 트로트 아이돌 그룹입니다. 뽕사활동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로트계 젊은 피 저희 뽕사 활동팀을 소개합니다. 둘, 셋. 저희는 뽕사 활동입니다. 야, 에너지가 대단하네요. 네. 아니,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났을 텐데 네. 에너지가 막 충만이에요. 그러니까요. 몇 시에들 일어나셨어요 오늘? 잠을 못 잤습니다. 네, 밤새고 왔습니다. 아 이따 노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안 자고 왔군요. 그렇죠. 그리고 난 또 하나 궁금한 게 어. 그룹명이 뽕사 활동이에요. 봉사 활동. 누가 줬어요? 뽕사 활동이라고. 봉사 활동은 저희 팀들이 다 같이 회의를 통해서 아 회의를 통해서 잘 네. 줬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봉사 활동과 함께 이야기 나눌 최정화 기자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는 이 특종 전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이 미남 전문 기자라고 소개했는데요. 드디어 저의 이 타이틀을 활용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제대로 제가 미남들을 만나서 이 미남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인조 트로트 아이돌 그룹입니다. 뽕사 활동. 어떤 그룹입니까? 저희 뽕사 활동이라는 그룹은 트로트 오디션을 통해서 또 인정을 받은 저희 6명이 모여서 네. 전국 노래 교실을 투어하면서 노래로 힐링도 드리고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위로를 드리는 그런 팀이에요. 네. 근데 흔히 이제 아이돌 그룹 하면 멤버별로 역할이 또 나눠 있거든요. 네. 봉사 활동은 어떨까요? 저는 이 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이하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봉사 활동에서 트롯 프린스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아, 전가요? 카메라가 안 들어오길래. 잠을 못 자서.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어지러워요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봉사 활동에서 치명적인 매력을 맡고 있는 성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에서 비타민을 맡고 있는 막내 장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상품에. 네, 안녕하세요. 보시다시피 뽕살동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강재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 저는 뽕사활동에서 구수한 청국장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뽕사활동의 엔돌핀 고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수해. 행복하죠. 분위기 확 살리는데? 한 소리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뽕사 활동 소개도 받아봤으니까 네. 이번에는 가수 아닙니까? 네. 가수들의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뽕사 활동의 노래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네, 저희 뽕사 활동이 빠졌어라는 타이틀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올 여름을 강타할 최고의 신곡이고요. 저희 뽕사 활동의 매력에 빠져주세요라는 의미로 빠졌어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청합니다. 눈 마주치면 나랑 사귀는 거다 사귀는 거다 사귀는 거다 아싸 아싸 왠지 모르게 자꾸 빠져들 거야 아무도 모르게 빠져들 거야 한 눈은 너무 맑은 눈은 오케이 내 속은 아무도 몰라 알 수 없는 광기가 느껴지잖아 아무도 모르게 느껴지잖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오케이 내 속은 아무도 몰라 순수하잖아 파이타로스 같잖아 촉촉한 초코칩이 생각나잖아 피 없이 맑은 눈에 광기 넘치는 주인공 메모리처럼 빠졌어 빠졌어 빠져버렸어 홀렸어 나의 눈에 홀렸어 비밀이 밤이니 널 향한 사랑의 주문 흘려버렸어 이제 너랑 사귀는 거다 이렇게
그대여 사랑하면 오케이 내 속은 아무도 몰라 순수하잖아 파이 가로수 같잖아 촉촉한 초코칩이 생각나잖아 뒤없이 맑은 눈에 맡긴 넘치는 주인공 매버릭처럼 홀렸어 나의 눈에 홀렸어 비비디 파비디 널 향한 사랑의 주문 빠졌어 걸려 흘려버렸어 이제 나랑 사귀는 거다 뜨겁게 이제 나랑 사귀는 거다 뜨겁게 VR로다 살았는데. 야 정말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죽겠네요. 아이고 덥겠다. 봉사 활동의 노래. 빠졌었네. 빠졌어.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네. 그러잖아요. 저희 행복한 아침 시청자분들이 아마 봉사 활동에 빠졌을 겁니다. 네. 빠졌어요. 우리 이쪽 계통의 전문가 최정화 기자 어떻게 네. 보셨어요? 아니 저는 이분들이 진짜 고수다라고 생각을 한 게 네. 이게 트롯 아이돌이라는 이 수식어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 아이돌들이 한다는 그 엔딩 포즈를 완벽하게 팀을 나눠서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대마다 다 다르게 하시는 건가요? 바뀌는 거예요, 무대마다? 항상?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트로트계 아이돌로 이렇게 데뷔를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니까 저희가 매번 무대마다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엔딩 포즈를 좀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빠졌어의 부제가 맑은 눈의 광인 뭐 이렇게 되게 떠오르던데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수한 매력의 정호 씨? 네, 제 지금 눈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 눈이 얼마나 맑습니까? 네, 이렇게 요즘 또 MZ세대에서 또 새롭게 불리는 신조어인데요. 이렇게 순수하고 순진한 눈을 가지고 맑은 눈을 보지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말눈강입니다. 네. 아. 막는가? 네. 뭐 이렇게 눈을 보면서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 같이 한번 잡아주시죠.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울리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6인 6색 이들의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활동 멤버들을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최정화 기자 가장 먼저 만나볼 멤버는 누구예요? 네, 첫 번째 멤버는 우리 양지원 씨부터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양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가요계에서 트로트 신동으로 일찍이 이름을 날렸습니다. 왜냐? 이 양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가요제를 휩쓸었어요. 그래서 13살 때부터 이 트로트 가수 데뷔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살이면 사실은 초등학교 갈 나이고 중학교 이제 갈 나이인데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마이크를 잡았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트로트계 보아를 꿈꾸면서 일본 진출을 하는데요. 노래부터 이 작곡과 프로듀싱까지 가능한 정말 인재예요. 그래서 이제는 원조 트로트 신동이 아니라 트로트계 맞는 돌로 이제 불리고 있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보석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야, 그 어려서부터 그 재주를 보인 그 아이가 이렇게 커서 그 직업으로 쭉 가고 있는데 네. 이제 노래는 물론이고 아까도 봤지만 춤 거기에다가 이제 작곡 프로듀싱까지 다 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이렇게 다 연마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일본 진출을 했을 때, 네, 그때 변성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혼자서 많이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근데 그때 제 유일한 친구는 피아노였고, 그때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 공부, 작사 공부, 편곡 공부, 일본어 언어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일본 생활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본 생활이 뭐 순탄치만은 않았었다고요. 좀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본 생활 자체가 좀 일본에서 좀 데뷔를 하기 위해서는 네, 또 혼자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5년간의 이제 연습생 생활이라는 긴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이제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버스킹하고 이제 저 오늘 데뷔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인사를 하면서 전단지 나눠주는 그런 프로모션 활동도 했었고요.
전국에 있는 가라오케를 돌면서 저 이제 다음 달에 데뷔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단지를 돌리면서 이제 CD를 팔고 네, 이렇게 하면서 좀 일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좀 반항 감정이라든지 또 일본 대지진이 겹쳐지면서 제가 일본에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국행 티켓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안 닿은 거예요. 그 시운이 또 맞아야 되거든, 그게. 요즘 갔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그때 간 거죠. 네. 근데 그래서 돌아와서 판소리하고 경기 민요를 배웠어요? 네, 또 제가 돌아오자마자 제가 음악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리산 이제 산청에 들어가서 폭포 밑에서 이제 판소리를 배웠고요. 그리고 또 트로트 가수라면 경기 민요도 또 배워야 된다고 해서 경기 민요 판소리를 배운 다음에 또다시 앨범을 냈는데 그때 또 저희 대한민국의 정말 전 국민의 눈물 좀 힘들었던 네, 그런 또 사건이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네, 군대행 티켓을 또 택하게 됐습니다. 네.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없어지면서 입대를 선택을 했는데 네. 제대하고 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지만 제대 후에도 여전했어요, 그렇죠? 제대를 하기 전에 제가 군대 일병 시절 때 저희 회사가 갑자기 파산을 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제가 군대 계속해서 생활관에서 네. 지휘 통제실의 안내 멘트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충격이 많이 커서 나는 이제 나가면 공장에서 생활을 해야 되나?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셔서 제 뒷바라지를 하시는데 다 쓰셨고 저는 이제 휴가를 나갈 때마다 저희 집이 계속 조그만 집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방 3칸짜리에서 2칸짜리,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때는 휴가를 나갔는데 집 비밀번호가 틀린 거예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 저에게 이제 알려주시지 않아서 이제 집이 바뀌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런 이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럼 뭐 부모님께는 늘 죄송하고 뭔가 마음의 빚이 있었을 텐데 이 트로트 경연 대회는 부모님이 나가라고 권유해 주셨어요? 저는 참 트로트 경연에 있어서 제 좀 전환 포인트가 된 부분이기도 한데 그 트로트 경연을 고민하기까지 정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변에는 가족이라는 정말 따뜻한 존재가 있었고 저는 그 가족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 3, 4개월 동안 내가 너무 이상한 생각을 했고 정말 나약한 생각을 했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 얼굴을 보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내가 일어나서 노래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 노래를 정말 좋아하고 예전에 사랑해 주셨던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그렇게 또 원서를 내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다 뒷받침해 주신 부모님께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예. 제가 또 경상도 남자라서 이런 말씀 못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 이렇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저를 뒷바라지 하느라 또 저희 동생이 알게 모르게 정말 부모님 사랑을 많이 못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저희 동생 서원이까지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지원 씨 이야기 한번 짚어봤고요. 이어서 뽕살도 다음 멤버는 누굴까요? 네, 오늘 입을 뗄 때마다 두 MC분들이 빵빵 터졌었던 우리 두 번째 멤버, 이번에 고정우 씨를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뽕사 활동에서 엔돌핀을 맡고 있는 이 멤버입니다. 사실 이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또 이 고정우 씨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나이는 20대인데 저 속에 분명히 40대, 50대가 들어앉아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산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가수다라는 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장윤정 씨,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죠. 장윤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정우 씨에 대해서 저 친구 한계가 어딜까 생각했다라고 극찬을 할 만큼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된다. 그리고 저는 이 칭찬을 듣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가수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이 포텐셜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 없는 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잠깐 봤을 때는 그냥 밝고 명랑하고 참 재밌고 이런 사람이다 싶은데 네. 저 안에 한이 있고 가수로 그 한을 풀어낸다. 근데 트로트 가수한테 한이 섞여 나오는 노래는 굉장히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아유, 건데. 울림을 주죠. 글쎄 또 최연소 해남이라고 그랬는데 와. 그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어요. 굴곡진 삶을 살았다. 뭐예요? 제가 이렇게 항상 방송에서는 웃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할머니 밑에서 2살 때부터 자라게 되었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해녀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렸을 때 할머니도 보고 이모님들도 보고 같이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 7살 때 그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 물 공포증 때문에 제가 바다에 물을 못 담갔는데 발을 못 담갔는데 이 기초 생활 수급자로 살면서 이 정부 보조금으로는 절대 둘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또 해녀일도 못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자고 나란 동네가 울산 바닷가고 이모들도 해녀고 근데 초등학생이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겠습니까? 못 하다 보니까 무작정 뛰어든 게 이거 아니면 죽는다. 우리 할매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 12살 때부터 물질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10년 정도를 했어요. 12살 때부터 22살까지 예. 계속 물질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최연소 해남으로 활동하다가 네. 이제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이유가 할머니의 영향이 좀 있었어요? 네, 제가 이 바다가 또 이 물질이라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제주 해녀분들이 하는 말이 옛날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저승 갈 때 칠성판 지고 등에 지고 간다 하거든요. 이 숨 못 쉬고 이 바다 속에서 이 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칠성판을 등에 지고 일을 하는 것처럼 어렵다 했어요. 그리고 또 파도가 많이 치면 바위에 또 부딪혀서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허리도 제가 다쳤고 배에 또 치여서 사고가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물에 걸리시고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은데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직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께서 항상 즐겨보시던 게 전국 노래자랑 또 가요 무대 또 어렸을 때부터 저는 동요 대신 이 전축에서 나오는 이 트로트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로트를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트로트 가수가 티레비에 나와서 할머니가 또 테레비에 나와서 이 노래하는 모습이 예, 이렇게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트로트 가수를 또 이렇게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할머니가 내 손주가 네. 트로트 가수가 돼서 TV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러셨군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소원을 이뤄드린 거네요.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셨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살아 계셨으면 정말 좋으신데 할머니가 그 모습을 못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면에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좀 저는 이게 혼자 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다른 형들 보고 이렇게 식구들을 보면 정말 저는 좀 많이 이게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아무래도 이 서울 타지에 혼자 있다 보니까 먹는 것도 시원찮고 뭐 어디 전화할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다 보니까 좀 하늘에 있는 할머니한테 제가 많이 이렇게 하소연도 많이 합니다. 네,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네, 아마 할머니가 다 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네. 할머니를 만약에 다시 만난다면 어떤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또 우리 손자 항상 잘 되라고 나갈 때마다 우리 손자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할매 손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서울 방송국 텔레비에 나가 채널 A 동아일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전국 방송 탄다 할매야 이렇게 하늘에서 보고 있어도 항상 손자 열심히 안 울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항상 편안한 데 가가지고 잘 있거래. 아이고, 예. 그리고 또 저 할머니 돌아가신 뒤에도 안 해본 일이 없다면서요? 제가 이 물질만 한 게 아니라 이 물질 하고 나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물질 뭐 밭일, 횟집일, 미장일, 막노동 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 무작정 서울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보증금 좀 하고 1년 월세만 들고 무조건 보자기 하나에 옷 사가지고 올라왔거든요. 네. 올라왔는데 서울에 오니까 아시는 분들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먹고 살아야 되노, 가수를 하려면 어해야 되노. 이 참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택배 일도 해보고 횟집 알바도 하고 순대타운 알바도 하고 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진짜로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내가 이 전 국민한테 고종호 이름 석자는 한번 알리고 죽자. 그런 다짐을 하고 정말 이악 물고 제가 독하게 했습니다. 각오가 대단했네요. 네. 그렇죠. 그런 다짐 끝에 그러면 트로트 경연 대회를 이제 나가게 된 거죠. 네, 이 정말 이 트로트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옛날부터 개천에서 용난다 하는 게 이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이 저는 조력자가 없기 때문에 또 가족도 없고 혼자기 때문에 정말 맨 땅에 헤딩한다는 심정으로 정말 이악 물고 돈 벌어가지고 레슨 받고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미스터 트롯 2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돼서 내 실력을 한번 전 국민한테 한번 보여주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실 거예요. 대단하다고. 대단하다 이러실 텐데 제가 갑자기 찬물을 붓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외람된 질문이에요. 네, 뭐예요? 이렇게 인기가 많으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 아이돌이라면 항상 따라오는 의혹, 그 네. 중에서도 성형 의혹. 제가 이거는 해명해야 될 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진지한 분위기에서 여러분 죄송해요. 이 제가 어디 가면 아주머니들이 이래요. 야야 저 고정호 텔레비 나왔는데 야 자가 얼굴을 다 뜯어 고쳐가 야 뭘 알아보겠지.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해명합니다. 저는 오리지널 자연산입니다. 예, 하나는 한 거는 그 교정 하나밖에 안 했어요. 그 양식이 아니고 자연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성형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그 어르신들이 왜 오해하시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눈도 굉장히 부리부리하고 코도 오똑하니 오해하실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그 과거 사진을 제가 준비해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오해만 한. 이거 했다. 오해만 할 것 같아. 누구야? 재밌다. 네. 살을 쭉 뺐구나. 그러니까 살을 굉장히 많이 뺐네요. 예, 제가 조금 짓궂었죠. 예. 머리가, 사진이 나올 줄 머리가 노란색에서 검은색이 됐네. 예, 얼마나 뺀 거예요? 제가 원래 이 살 한 마리 80kg 아닙니까? 살 이 한 마리 80kg인데 한 포대가 80kg인데 제가 총 140kg였어요. 빼가요? 예, 140kg까지 나갔는데 아유 내가 이래가 안 되겠다. 이 제가 놀이기구가 놀이동산가 놀이기구 안전벨트가 안 돼가 쫓겨난 적도 있고. 정말. 예, 그 제가 뭐 해외에 갔는데 그 시트벨트가 안 된다고 그 2시간을 줄 서는데 쫓겨났어요. I'm sorry, no seatbelt, I'm sorry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해서 이래가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90kg까지 지금 뺐습니다. 총 50kg 뺐는데 여성 한 분이 나가셨는데 제가 그때 심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약도 안 먹고 정말 운동하고 식단을 오로지 2년 동안 제가 북한산과 헬스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을 뺐습니다. 제가 이 살 뺀 이유가 이 가수라는 직업이 이 대중들 앞에 서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예. 대중들 앞에 서는 직업인데 제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안 됐을 때 대중들 앞에 섰을 때 제가 노래를 부르거나 제가 말을 했을 때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는 지도 지 관리를 못하는 나가 이래라 콩 심어라 파 심어라 뭐 한다고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악 물고 20대 때 한번 만들어 보자. 나도 대중들 앞에서 우뚝 서려면 살을 빼야 되겠다 해서 50kg로 감량. 아유, 의지가 대단하네. 대단하네요. 근데 저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면 난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저는? 네. 제가 이런 또 여러 가지 팔색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이제 성형 의혹은 네, 없는 걸로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뽕사활동이 준비한 두 번째 곡이 있는데요. 뽕사활동이 부르는 사랑의 트위스트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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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온 동네를 주름 잡았던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잊지 못할 추억의 트위스트 재수 성어 정우
지원, 하준, 성리. 저희는 봉사활동입니다. 다 같이 소리 질러. 창시절에 함께 추었던 잊지 못할 샤나이 트위스트 나팔바지에 빵집을 누비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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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처음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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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온 동네를 주름 잡았던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잊지 못할 추억의 트위스트 자, 다 같이 놉시다! 그녀와 함께 신나게 추던 잊지 못할 샹하이 트위스트 단발머리에 미소가 예뻤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한 번 더 불러볼게요. 같이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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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처음 그녀를 알았고 한 번 더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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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그녀에게 빠져버렸던 터질 것만 같은 이 가슴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잘 들었어요. 무대에서 정말 잘 논다. 진짜 대단한 실력자들이네. 이 아니, 아침에 이렇게 라이브로. 자기들이 즐겁게 잘 놀아야 보는 사람들도 흥겹고 재밌거든요. 네. 너무 신나는데요? 네, 딱 그렇네. 너무 재밌네요. 자, 우리 생방송이니까 진도 빨리빨리 나가야 예, 돼서. 예. 제가 노래 약간 여운은 넉넉고 있습니다만 있어가지고. 다음 누구 할까요? 네, 다음 소개할 우리 세 번째 멤버 같은 경우는 양지원 씨와 같은 우리 트로트 신동 출신입니다. 네. 중저음의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해봤는데 중저음의 꺾기를 자유자재로 하는 이 중꺾만입니다. 중꺾자. 네, 강승호 씨입니다. 이 멤버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요. 네, 팬들을 사로잡는 나이는 어리지만 팬들을 사로잡는 비결은 뭘까요? 노하우. 제가 이렇게 생긴 것만 봤을 때는 뭔가 뭐 동요를 할 것 같고 아이돌 노래를 부를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엄청난 중저음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봉사활동이 트로트 아이돌이잖아요. 그래서 이 엔딩 포즈를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멤버들에게 각각 이 캐릭터별로 어울리는 엔딩 포즈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아까도 보셨겠지만 두 명씩 찢어져서 엔딩 포즈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내이기도 하고 나이가 제일 어리다 보니까 엔딩 포즈가 좀 익숙한데 팬들이 조금 아직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추천을 해드리자면 이제 저랑 재수 형은 항상 준비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앞으로의 방송에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네. 성미 형이랑 하준이 형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섹시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귀여운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왼손으로. 예를 들면 풍선 하트.
이런 거 불어서 하트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그 다음에 정우 형이랑 지원이 형 같은 경우에는 하트를 좀 항상 많이 하세요. 쉬운 것만 추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여긴 좀 유쾌하게. 아니 저희 섹시한 거 하려고 해요. 저는 근데 사실 지원이 형이 정우 형을 한번 업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리 부서집니다. 네, 다리 부서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좀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약간 색다를 것 같은데요. 네. 장성호 씨도 트로트 신동으로 얘기 들으면서 지금 활동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지금 제가 정식 데뷔로는 2013년도에 데뷔해서 올해 11년 차고요. 비공식 데뷔로는 제가 2007년에 데뷔해서 올해 17년 차 가수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장성호 씨가 인생의 3분의 2를 무대 위에서 부른 거 아니에요?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는 소리. 그러니까 그 어릴 네. 때부터. 근데 지금도 트로트 신동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맞아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유독 또 인상에 깊게 남으라고 빨간 머리를 하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때 알아, 저때 알아. 아, 너무 귀엽다. 이제는 제가 성인이 됐잖아요. 21이다 보니까 어제 아니야? 어엿한 어제 어엿한 트로트 가수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는 뽕사 활동에 트로트계 아이돌 장성호로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이 더 중요하니까요. 아유 귀엽다 근데. 네. 봉사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팬분은 누가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구리의 나비 어머니라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 나비 어머님께서 아드님이 코로나19에 걸리셨었는데 이제 며느님께서 그걸 숨기신다고 말씀을 안 하시다가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가셔서 어머님이 갑자기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급하게 병원에 가셨는데 이제 이틀 만에 아드님이 이제 안 좋게 세상을 좀 떠나셨다라고 하시면서 우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날 노래 교실을 오시는데 나비 한 마리가 어머님을 이렇게 따라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나비 어머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날 이제 어머님을 위로해 드리려고 저희 뽕사 활동 멤버들 다 같이 이선희 선배님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곡을 들려드렸는데 어머님 너무 많이 우셨던 기억이 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힘을 더 실어드리고자 어머님 집에 찾아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그랬군요. 좋은 활동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다음 멤버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분은 또 가업 대신 트로트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대학원 등록금을 벌고자 네. 이 가요제에 나갔는데 수상을 휩쓸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재능을 발견한 거죠. 엘리트 건축학도에서 트로트계 신성으로 떠오른 뽕사 활동의 비주얼 멤버 강재수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아우 잘생겼대. 대학원 등록금이 만만치 않은데 이 상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뭐 채운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근데 사실 뭐 자주 나갔던 건 아니고 19년도 한 해 제가 가요제를 조금 다녔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한 4개, 5개 정도의 가요제를 나가서 대상, 금상을 다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그 해에 번 가요제 상금만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2천만 원이요? 좀 그게 얘기 가능해요? 좀 전해주지 같이. 얘기하면 반응이 이러니까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 부자네. 이제 얘기를 했어. 그거를. 대학원 등록금 다 해결됐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강재수 씨가 사실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제가 이 가요 기자로서도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현인 가요제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 가수 고 현인 선생을 기리고 또 그를 이을 신인 가수를 이 발굴하고자 하는 이 정말 뜻깊은 가요제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국내 최고 권위의 창작 가요제라는 이 호칭까지 있는 가요제라 사실은 가요 기자들도 이번에는 올해는 누가 될까라고 굉장히 눈여겨본단 말이죠. 신용 가수의 등용문이라는 이 호칭이 있기까지 합니다. 이 강재수 씨가 출전한 2019년 같은 경우에는요. 현인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더 의미가 있었던 바로 그런 해입니다. 진정한 실력자인 거죠. 이 저렇네. 감사합니다. 네. 뽕사 활동에서 뭐 실력뿐 아니라 비주얼도 담당하고 있는 재수 씨인데 저는 굉장히 특이했던 이력이 건축학도였단 말이죠. 트로트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의 반대가 이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약간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긴 하셨어요. 네. 근데 또 제 안에 또 잠재되어 있는 이 꿈을, 이 노래에 대한 의지를 제가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도 했지만 지금은 가수 활동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오디션 프로그램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알아봐 주시고 어? 그다음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더 이상 이제 반대도 안 하시고 이제 최고 자랑거리가 됐어요. 자랑거리지. 이젠 진짜 자랑하고 우리 아들이 강제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실 거예요 아마도. 아버님이 집 지신 다음에 가가지고 분양할 때 가서 노래 한 곡 해주면 분양도 더 잘 되고. 모델하우스에서. 그래, 멤버들이랑 같이 나도 불러. 그래, 나도 가게 무패로 가고 우리. 나 먼저 하고. 모델도 하고 그러면 되죠 뭐. 아, 차세대 트로트 유망주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트로트계의 신성 강재수 씨 얘기 들어봤고요. 네. 자, 다음 멤버는요. 네, 뽕사활동이 이 트로트 아이돌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소개할 멤버는 진짜 아이돌 출신입니다. 이 멤버들 중에 섹시를 담당하고 있는, 치명을 담당하고 있는 멤버인데요. 지금 포즈를 보고 있으면 딱 아시겠죠? 벌써 아이돌이야. 네, 이 구성진 목소리의 트로트돌 성리 씨입니다. 아이돌 가수에서 트로트 가수가 된 그 이유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했었는데 레인지라는 팀이었고요. 저희가 프로젝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1년이었고 1년 안에 좋은 성과를 내기가 사실 하늘의 별따기 좀 어렵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장을 못하고 아쉽게 해체를 한 뒤에 제가 뭘 해야 되지? 이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조금 방황하는 시기를 많이 겪고 있다가 그와 동시에 들어왔던 게 이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제의가 저에게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트로트라는 장르는 제가 도전해보지 않았던 장르인데 해야 되나 싶은 고민이 있었지만 더 이상 제가 뭘 가릴 처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바로 깊게 고민 없이 이제 도전했던 게 지금까지의 저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아이돌하고 트로트 아이돌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궁금해. 정말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이 네. 신비주의가 가장 다른 것 같아요. 신비주의. 이거 왜냐면 생각 못했다. 아이돌 그룹은 사실 기본적인 이 아름다운 신비주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항상 멘트할 때도 이제 이 미소와 이렇게 말하면서 뭐 이제 되게 내가 아이돌이다, 내가 연예인이다라는 이렇게 표출을 하는데 트로트에서는 사실 이제 굉장히 구수하고 뭐 이렇게 막 해맑고 밝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신비주의 컨셉을 버리지 않고 좀 한번 시도를 해봤으나 네. 1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현재 거의 트로트와 가수가 지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신비주의도 버리고 그다음에 창법도 달라졌을 텐데 네네. 트로트 아이돌이 되면서 참고한 창법은 뭐가 있어요? 궁금하다. 이것도 아이돌 때와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아이돌 때는 사실 춤추면서 노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성대에 가장 무리가 가지 않는 발성을 씁니다. 근데 있죠 어떻게? 근데 트로트를 이제 넘어와 보니까 성대에 가장 무리가 가는 발성을 써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긁고 막 이게 성대가 피 터지게 쓰지 않는 이상은 트로트에서는 듣는 사람들이 감정 전달을 못 받더라고요. 네. 무조건 쪼아야 됩니다. 무조건. 시원 씨 잘하시잖아요. 무조건 한번 쪼아야 쪼아보세요. 미스고 미스. 이 아이돌로 어떻게 불러요? 미스고 틀려. 엣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다르다. 지원 씨 정도도 제가 안 됐었어요. 근데 정말 피나는 노력과 레슨을 많이 받으면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실제로 이 트롯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유명한 진짜 업계에서 유명한 몸치인데 오늘은 빠졌어의 핵심 안무를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우리 정말요? 씨에게 네. 원포인트 레슨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몸치거든요. 제가 몸치를 깨드리겠습니다. 어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이 형이 저희 메인 댄서잖아요. 그래요? 어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쉽습니다. 네네네. 다이빙 할 때 어떻게 다이빙 하십니까?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하죠. 예. 그걸 그대로 어떻게? 크게 뻗으시면 됩니다. 빠, 졌어. 빠, 졌어. 그 다음에 골반을 앞으로 맞춰, 맞춰. 조혜련 선생님. 조혜련 선생님 느낌도 괜찮아요. 골반이 안 빠져요. 혼자 거기서 엣지 있게 빠져, 버렸어. 버렸어.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좋아요. 5, 6, 7, 8. 빠졌어 골반. 버렸어. 자, 여기서 하셨죠? 네네네. 그 다음. 다음은 이제 홀렸어요. 홀렸어. 홀렸어가 영어로 뭐죠? 레드선? 그래서. 레드선. 빠져. 버렸어. 알았어요.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레드선. 레드선 맞아요. 홀려 버렸어. 근데 영어로 레드선이 맞아요? 약간 홀리게 되는데? 살짝 이건 트로트 스타일이. 알겠어요. 레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약간 주먹구구식이죠. 예. 주먹구구. 5, 6, 7.
빠졌어. 빠졌어 버렸어. 내렸어. 내렸어. 나의 홀 내렸어. 제가 다음에 볼 때 다 외워서 올게요. 조금만 더 해주셔도 될 것 자, 같아요. 각오하세요. 제가 제 시대 멤버 할 거예요. 그냥 최정아 기자는 기자 하는 걸로. 아니, 빠졌어는 네. 이 다이빙하는 이 핵심 안무만 기억하셔야 될 것 기억하시면 같아요. 돼요. 예, 예, 전 다이빙은 앞으로도 예, 글만 네. 잘 쓰겠습니다. 예, 안 네.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리더 얘기 좀 네. 들어봐요. 이하준 씨. 아,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이 마지막 멤버이자 호떡집 사장님으로 정말 2021년 이 트로트 트리오 더블레스로 데뷔한 뽕사 활동의 이 달달한 보이스로 여심을 저격하고 있는 우리 이하준 씨입니다. 그래요? 지금 호떡집 사장님이세요? 네, 현재 호떡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노래만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랑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뽕사 활동 활동으로 인해서 많이 바빠졌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가 열심히 호떡집을 운영하고 있고 오늘도 생방송 끝나고 호떡집을 갑니다. 정말요? 그럼 요즘 활동하면서 더 잘 되겠다, 호떡집이, 그죠? 줄 서 있는 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생방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세요. 전화도 문의도 많고요. 근데 20대 때 연극하고 뮤지컬을 했어요? 네, 20살 때부터 연극하고 뮤지컬을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기 위해서는 했을 때는 코로나 시기가 겹쳤거든요. 그래서 설 수 있는 무대가 굉장히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연치 않게 오디션 공고를 보고 그때 지원을 하게 돼서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그 뽕사 활동의 인기를 좀 실감하고 계시다고요? 사실 제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못 알아보세요. 네. 근데 혹시 이하준 씨 언제 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접니다 하니까 와, 예. 너무 얼굴도 작고 너무 맑고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도 뽕사 활동의 인기가 실감 나는 게 자주 보고 있다, 응원한다 이런 메시지들을 자주 받고 맞아요. 있어요. 그런 이야기다. 리더로서 책임감도 좀 상당할 텐데 뽕사 활동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준 씨에게? 저한테는 뽕사 활동의 의미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희 팀에게도 항상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갖고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같이 공감이 되고 같이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자라는 걸 끝까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장 리더 리더. 이하준 씨까지 네. 들어봤고 뽕사 활동 6분이 나와주셨으니까 앞으로 지금 젊은이들이에요. 네. 앞으로의 꿈, 미래, 비전, 계획 이런 게 있을 텐데 간략하게 한마디씩만 들어볼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리더 먼저 하세요. 리더 먼저 들을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저희 뽕사 활동 팀이 모든 분들을 위로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저희를 찾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저희 뽕사 활동, 뽕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뽕사. 네,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계속 뽕사 활동의 이런 행보가 이어나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뽕사 활동 화이팅! 파이팅. 네. 네, 이제 저희는 6명의 이제 합이 점점 잘 맞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6명의 케미 얼마나 더 발전할지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뽕사 활동 보시고 오늘 하루도 모두들 재수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야둥둥 우리 뽕사 활동이 빌보드 차트와 오리온 차트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모든 방송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뽕사 활동 화이팅! 화이팅! 오늘 채널A 방송사 관계자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좀 자주 불러주세요, 뽕사 활동을. 알겠습니다. 오늘 스타 초대석 뽕사 활동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시시각각 일기예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비와 또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안전관리, 시설관리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